진학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진학사 윤도균입니다. 자, 수능 D-20입니다. 자, 여러분, 수능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수능은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응용력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인데요. 자, 오늘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수능 D-20을 남기고 제가 여러분들이 수능 학습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3 여러분들만요. 자,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비중이 풀어본 문제 60% 그리고 풀어보지 않은 문제 40%로 할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지금 수능을 20일 남긴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개념 그리고 알고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.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문제들의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해설지와 한 번씩 비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.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지 꼭 살펴보시고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면 그 틀린 문제의 난이도를 확인하고 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까지도 체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들을 다 풀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. 사실 여러분들 수능을 20일 남겨놓고 이제 와서 뭐 국어, 영어, 수학, 문제풀이 뭐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그것은 목표 대학에 따라 학습 전략을 세워라 라는 것인데요. 여러분들 수능 같은 경우는 크게 국어, 영어,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까지 4가지로 나뉘죠. 뭐 제1외국어와 학문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요.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국어, 영어, 수학, 사탐, 과탐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될 때이지만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도 해보세요. 자, 예를 들어 인문계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을 보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0%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서강대는 18.7% 그리고 성균관대는 20%로 한양대에 비해 낮은 편이죠. 반대로 인문계 수학 같은 경우 서강대는 46.9%나 반영해서 굉장히 높지만 성균관대는 40%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30%로 점점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만약에 수능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수포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자, 지금 여기 보시면 반영 비율을 나타낸 표들이 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수포자다 그러면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것들을 살펴보겠죠. 자, 경희대학교가 일단 25%로 인문계열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낮고요.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수학이 25%로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만약에 수학을 하지 못한다면 경희대학교 인문을 목표로 잡고 경희대학교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%로 반영 비율이 높죠. 저 같은 경우 국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. 이렇게 수능 20일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만큼은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가중치를 설정해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은요,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까지 치러집니다. 게다가 여러분들이 한문이나 제2외국어를 선택을 했다면 오후 5시 40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러지는 시험입니다.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듣는다거나 학교에서 자습을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또 집중을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실전처럼요.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? 바로 주말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 수능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수능 시험 과목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한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또 쉬는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또 쉬는 시간을 보내야 될지 역시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를 생각해보세요. 모의고사 한 과목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? 뒷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정답 맞춰보고 몇 번이네 이렇게 맞춰보시죠. 그러시면 안 되고 수능 날에는, 자, 수능 쉬는 시간에는 다음 시간 과목의 개념을 한번 복습을 한다든지 혹은 그게 싫다 그러면 혼자서 명상을 한다든지 뭐 물을 마신다든지 간식을 먹는다든지 본인들만의 그런 해소법을 찾아야지 앞뒤 사람들하고 막 정답 맞춰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바로 주말에 과목별로 수능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한번 시험을 치러보시고 모의고사를 그 쉬는 시간에도 실제와 비슷하게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역시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,
저녁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정도는 물론 다른 생각이 많이 들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취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좀 무섭고 떨리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너무 보지 마시고 유튜브도 지금 저녁 12시 넘어서 보시면 안 되고요. 생체 리듬을 만들어서 수능 날에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. 10년 전쯤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능을 치렀는데 그때가 기억납니다. 굉장히 떨리고 기대되기도 하고 이제는 고등학교 생활도 마친다라는 것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나면 더 재밌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셔서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